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리려 했던 그 새 코너 부분은요, 잠시 뒤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여론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자, 배추도사십니다.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장관 임명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장관 임명 배추도사. 예. 자, 지난 12일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이 있었는데, 네. 자, 이후 전국이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당청 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만남이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일부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까지 집단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STI가 자체 조사로 10일, 11일 조사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가까이 57.5%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론은 부정적인 결과죠.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로 나타났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중도층하고 젊은층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도층과 이제 2030 이른바 MZ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예. 지난주에 마징가 Z 세대라고 했다가 예. 네, 호되게 네, 야단 홍구멍이 맞으셨죠? 났습니다. 예. 혼쭐이 났는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중도층 정치적 성향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중도 성향이 그래도 강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의견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무당층에서도 10명 중 6명이 넘는 64.5%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 18세부터 29세까지의 이제 20대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10명 중 6명 이상인 62.5%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 3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더라도 예.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네. 20대와 30대가 좀 엇갈립니다. 30대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부터 네. 취임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쭉 조사를 해왔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긍정평가가.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5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예. 긍정평가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33%인데 예. 가장 최근 조사, 물론 평균은 아닙니다. 예.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로 역대 대통령하고도 비교해서 꽤 높은 편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 이탈이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르다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지율 30%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 자신감 있게 이제 개혁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국정 운영의 모습도 중요한데 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잘 관리해서 30%대 이상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최우선 과제 뭐로 꼽았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네. 1년 동안 예.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가장 많이 힘써라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문인데요.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역시 백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승전 코로나입니다.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재인 예.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과제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이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예. 지금 LH 사태 수사도 진행 중인데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들을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은 국민 화합과 통합인데 예.
특히 이 50대 60대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이념 간 대결 성격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았나. 예. 그렇다면 국민 화합과 통합에 더 많이 좀 신경 써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합과 통합이요. 네. 화합과 통합 얘기하면 또 야권에서는 또 뭐 또 사면 얘기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하는 과제 네네.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예. 판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과제,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과제 다를 것 같잖아요. 다를 것 같은. 네, 안 달랐어요. 야,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예. 출발새 아침이 캠페인도 했는데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과 같음을 합해 보면은 다 같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코로나 백신에 신경 써달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신경 써달라. 일자리 예.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만큼 여야가 좀 더 협치해서 문 대통령 임기 1년 과제 달성에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 건강하고 주거 문제, 예, 사는 문제 이런 거 잘해달라는 거네 보니까. 그럼요. 예. 자, 그리고 그 장기 1주택자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세 경감 이거는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재밌는데 예. 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예.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6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예. 그동안 주호영 이 예, 대표 전 대행이 대표. 상당히 유력한 걸로 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달랐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15.9%,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입니다. 뭐 이건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의 예. 7.5%보다도 더 높은 결과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이 주호영 의원 사이의 말씨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뒷산에 올라간 사람은 뒷산에 올라간 경험으로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뒷산 그 팔공산 얘기하는 거죠. 네, 대구의 팔공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 아저씨냐? 이 아저씨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근데 이번 조사 결과 보면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도 오차 범위 바뀐가요?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 나경원 전 의원과 맞먹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이건 여론조사니까 또 당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영남 대 비영남이 아니라 신구 대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웅 이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또 요즘에 최근 썰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권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네. 복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복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복당하면 어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근데 김웅 의원은 이것도 도로 또 우리가 이 도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는 거다. 뭐 자유 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영남 대 비영남 대결이 아니라 신구 대결이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그 재보궐 선거 이후 그 차기 대권 구도. 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양강 구도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또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조금 더 아주 큰 변화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집하는 양강 구도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또 이렇게 또 여야 양강 구도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출마 후보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으로는 양승조 충남지사도 어젠가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 잠룡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당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화제가 될 거리는 예. 바로 경선 일정입니다. 과연 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수년되느냐,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느냐. 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복당될지 또 국민의당과 합당할지 여부는 이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만큼 또 윤 전 총장의 또 입당 여부도 전당대회 결과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전당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기 대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벤트는 6월 전당대회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저것 좀 네. 볼까요? 그 백신 접종률 좀 그래도 좀 높아지니까 네. 해외여행 가능성 타진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6월부터 이제 해외 여행 후에 귀국할 때 이 예. 항체가 형성이 되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해외 여행 떠나겠느냐? 자, 항보선 앵커께서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거는 제가 접종한 것만이 아니고 네. 갈 곳 그 나라의 현지 상황. 자, 정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방송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었군요. 우리 국민들은 예. 아직 두려움이 큽니다. 예. 갈 의향이 없다가 해외 여행 의향이 없다가 64%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론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